알고 계시나요? 정부가 설 명절 전에 소상공인에게 최대 25만 원을 또 지급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대상은 영세 소상공인 약 230만 명. 하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지원금이 나와 관련이 있는지 지금부터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설 명절 바로 앞두고 정부에서 영세 소상공인 분들께 최대 25만 원을 지급한다는 공식 발표가 났어요. 이게 그냥 검토 중이거나 계획 단계가 아니라 이미 예산이 확정됐고 신청 접수도 곧 시작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자동으로 입금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고요. 조건도 맞아야 하고 기간 내에 신청 안 하면 그냥 못 받습니다. 지금 작은 가게나 사업장 운영하시는 분들, 특히 연 매출이 1억 원 안 되는 분들이라면 이 내용 정말 끝까지 들으셔야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해당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정부가 이번에 목표로 하는 지원 대상이 약 230만 명입니다. 전국에 있는 소상공인 중에서도 정말 영세하게 운영하시는 분들을 집중적으로 돕겠다는 취지예요.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지원금 소식 들으면 제일 먼저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매출이 너무 적어서 안 되겠지. 또는 나는 개인 사업자라서 제외되겠지. 아니면 업종이 안 맞을 거야. 이렇게요. 근데 실제로는 정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매출이 적을수록 정말 근근히 운영하시는 분일수록 이런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번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이면 일단 1차 조건은 통과해요. 그러니까 월 매출로 따지면 대략 900만 원이 안 되는 수준이죠. 이 정도면 정말 많은 분들이 해당되실 겁니다. 두 번째로 주의하셔야 할 건 이게 현금으로 통장에 입금되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디지털 바우처라는 형태로 지급됩니다. 쉽게 말하면 특정 용도로만 쓸 수 있는 카드 포인트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공과금, 4대 보험료, 전기세, 가스비, 연료비 이런 항목에만 사용할 수 있게 제한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 받아봤자 별로 쓸데가 없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이런 항목들이 사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매달 고정으로 나가는 비용 아니겠어요? 특히 요즘같이 전기세 오르고 기름값 오르는 상황에서는 이런 고정 비용 지원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세 번째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는 신청 기간과 방법입니다. 이번 지원금은 2월 초부터 신청 시작하는데 접속 폭주를 막기 위해서 생년월일 기준으로 2부제로 운영해요. 홀수생이면 첫날, 짝수생이면 둘째 날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서류 제출은 없어요. 대신 본인 확인하고 카드사 선택하고 이런 과정을 직접 거쳐야 하는데 디지털 환경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미리 가족분이나 주변에 도움 요청하셔야 합니다. 반문 접수나 전화 신청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건 제가 현장에서 정말 많이 봤던 사례인데요. 분명히 조건은 되는데 본인이 안 된다고 착각해서 아예 신청을 안 하시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사업자 등록은 돼 있는데 실제로 장사는 잘 안 되고 있다. 매출 신고를 제대로 안 했다. 이런 이유로 본인은 해당 안 될 거라고 지레 포기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번 지원은 과거 매출 신고 내역을 기준으로 자동 선별하는 방식이라서 오히려 정확하게 신고하셨던 분들이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본인이 조건에 맞는지 확인부터 정확하게 해보셔야 해요. 마지막으로 이 정책이 왜 지금 나왔는지 배경도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작년에 한시적으로 비슷한 지원을 했었어요. 그때 반응이 좋았고 실제로 도움이 됐다는 평가가 많아서 올해는 아예 정규 예산 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만큼 정부도 영세 소상공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가져가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놓치지 말고 꼭 받으시고 앞으로도 이런 지원 정책 나올 때마다 관심 가지고 챙기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주변에 작은 가게 운영하시는 분, 1인 사업자로 일하시는 분 계시면 꼭 이 내용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본인이 해당되실 것 같은지 아니면 궁금한 점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최근에 직접 만났던 분들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도 이분들과 비슷한 상황일 수 있거든요. 첫 번째로 만난 분이 인천에서 작은 분식집 운영하시는 김숙자님이세요. 올해 63세시고요. 남편분이 몇 년 전에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 가게를 지키고 계십니다. 떡볶이, 김밥, 튀김 파는 정말 작은 가게예요. 하루 매출이 잘 나와봤자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비 오는 날이나 손님 없는 평일에는 5만 원도 안 나올 때가 많대요. 그래도 월세 60만 원은 꼬박꼬박 나가고 전기세, 가스비 합치면 한 달에 또 30만 원 정도 나간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나는 이제 장사 접어야 하나 싶어요. 재료비는 자꾸 오르는데 떡볶이 한 접시 값을 더 올리면 손님들이 안 오실 것 같고, 그렇다고 가격 그대로 두자니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김숙자님 같은 경우가 바로 이번 지원 대상에 딱 해당되는 케이스예요. 연 매출로 따지면 한 5천만 원 정도 되실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본인이 이런 지원금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계셨어요. 주변에서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고요. 제가 이번 정책 설명드리면서 신청 방법까지 알려드렸더니 처음에는 진짜냐고 되물으시더라고요. 나 같은 사람도 받을 수 있느냐고.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렸죠. 김숙자님 같은 분을 위해 정부가 이 정책 만든 겁니다.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부산에서 작은 세탁소 운영하시는 박영수님입니다. 올해 57세세요. 아파트 상가 1층에 있는 정말 조그만 세탁소인데 요즘은 대형 세탁 체인점들이 생기면서 손님이 많이 줄었대요. 예전에는 한 달에 400만 원 정도 매출 나왔는데 지금은 200만 원대로 떨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세탁기계 돌리는 전기세가 장난이 아니래요. 여름에는 에어컨까지 틀어야 하니까 전기세만 한 달에 80만 원씩 나온 적도 있다고 하세요. 거기다 건물주가 임대료도 올린다고 통보했대요. 박영수님이 제일 답답해 하셨던 게 뭐냐면 본인은 성실하게 세금 신고도 다 하고 4대 보험료도 꼬박꼬박 내는데 정작 어려울 때 도움받을 수 있는 게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였어요. 은행 대출 받자니 이자 부담이 크고 그렇다고 가게 접자니 다른 할 수 있는 일도 마땅치 않고요. 이분한테도 이번 지원금 정보 드렸더니 정말 큰 도움이 된다고 하시면서 주변 세탁소 사장님들한테도 다 알려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세 번째는 서울 성북구에서 동네 슈퍼 운영하시는 최민호님이에요. 46세시고 부인이랑 같이 운영하고 계세요. 편의점 체인점은 가맹비가 너무 비싸서 일반 슈퍼로 시작하셨는데 요즘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 때문에 장사가 정말 힘들대요. 그래도 동네 어르신들이 가까운 곳에 슈퍼 있는 게 편하다고 하셔서 근근히 유지하고 계신 거죠. 한 달 매출이 600만 원 정도 되는데 물건 떼오는 비용 빼고 월세 내고 나면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한 150만 원 정도라고 하세요. 최민호 님이 특히 부담스러워 하시는 게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료예요. 부부 합쳐서 한 달에 40만 원 가까이 나간대. 그거 내고 나면 생활비가 빠듯해서 애들 학원비 내기도 빠듯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분도 이런 지원금 제도가 있다는 걸 이번에 처음 하셨어요. 그동안 정부 지원이라는 게 대기업이나 큰 회사들한테만 가는 줄 알았대요. 우리 같은 영세 자영업자는 혜택이 없는 줄로만 알았다고요. 여러분, 지금 이 세 분 이야기 들으시면서 혹시 내 얘기 같다 이런 생각 드시나요? 아니면 우리 가게 상황이랑 비슷하네 이런 느낌 받으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이 바로 여러분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잠깐 부탁 하나 드릴게요. 지금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왜 이런 부탁을 드리냐면 이런 정보가 정말 필요한 분들한테 더 많이 전달되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되거든요.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 영상을 더 많은 소상공인분들한테 추천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첫째는 본인이 정확히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많은 분들이 애매하게 알고 계시다가 신청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둘째는 신청할 때 실수하기 쉬운 부분들을 미리 짚어드릴 겁니다. 특히 카드사 선택하는 부분에서 많이 헷갈려 하시거든요. 셋째는 이 바우처를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실전 팁까지 다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지난 15년간 현장에서 수천 명의 소상공인분들 만나면서 느낀 건데요. 정부 지원 정책이 분명히 있는데도 정작 받아야 할 분들이 정보 부족으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댓글로도 질문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다 답변 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누가 받을 수 있는지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할 게 사업자 등록 시점입니다.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하셨어야 해요. 쉽게 말하면 작년 말까지 이미 사업을 시작하셨던 분들이란 얘기죠. 올해 들어서 새로 개업하신 분들은 안타깝지만 이번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개업 신고 날짜 기준이라는 점이에요. 실제로 장사를 시작한 날짜가 아니라 사업자 등록증에 나와 있는 개업일자를 봅니다. 그래서 혹시 개업 신고를 늦게 하신 분들은 실제 영업 시작일보다 등록일이 늦을 수 있으니까 본인 사업자 등록증 한번 꼭 확인해 보세요. 두 번째 조건은 매출입니다. 연간 매출이 영원 초과해서 1억 400만 원 미만이어야 해요. 여기서 영원 초과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매출이 아예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사업자 등록은 돼 있는데 실제로는 영업을 안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제외됩니다. 그리고 상한선이 1억 400만 원인데 이걸 월 매출로 환산하면 대략 870만 원 정도예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소상공인 중에서 약 60%가 이 기준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경기도 수원에서 치킨집 하시는 분인데 작년 매출이 정확히 1억 500만 원 나왔대요. 그럼 이분은 100만 원 차이로 탈락하는 거예요? 억울하죠? 근데 이게 기준이 있어야 하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반대로 강원도에서 작은 문구점 하시는 분은 연 매출이 3천만 원 정도 나오는데 본인은 너무 적어서 안 될 줄 알았대요. 근데 오히려 이런 분들이 정확히 타겟이거든요. 세 번째는 영업 상태입니다. 신청하시는 시점에 실제로 영업 중이어야 해요. 폐업 준비 중이거나 이미 폐업 신고를 하신 분들은 해당 안 됩니다. 그리고 휴업 신고 상태도 안 돼요. 국세청 시스템에서 조회했을 때 정상 영업 중으로 나와야 합니다. 가끔 계절 장사 하시는 분들이 비수기에 잠깐 휴업 신고 해두시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신청 전에 휴업 철회하고 영업 재개 신고 먼저 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조건은 업종입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가능한데요. 일부 제외되는 업종이 있어요. 정책자금 융자 제한, 업종이라고 해서 유흥주점, 도박장, 무도장 이런 곳들은 안 됩니다. 그리고 전문직도 제외예요. 변호사, 의사, 회계사 이런 분들은 영세 소상공인으로 보지 않는 거죠. 부동산 임대업도 안 되고요. 하지만 일반 음식점, 소매업, 서비스업, 제조업은 거의 다 해당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으로 정확히 확인하시려면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제외업종 목록이 나와 있어요. 다섯 번째는 사업장 개수입니다. 한 사람이 여러 개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치킨집 2개를 운영한다든지 편의점이랑 카페를 같이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사업장 개수 상관없이 본인 명의로 딱 한 번만 받을 수 있어요. 어느 사업장으로 신청할지는 본인이 선택하시면 되고요. 이게 중요한 게 실제로 다점포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 각 사업장마다 따로 받을 수 있는 줄 아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사업자 본인 기준 1인 1회만 가능합니다. 여섯 번째는 공동대표 관련입니다. 부부가 같이 사업자 등록되어 있는 경우 많으시죠? 이런 경우는 주된 대표자 1명만 신청 가능해요. 사업자 등록증 보시면 대표자가 2명 나와 있는데 거기서 앞에 나온 사람이 주대표입니다. 그 사람 명의로만 신청하셔야 해요. 둘 다 신청하면 중복으로 걸려서 둘 다 취소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합니다. 일곱 번째는 지원 금액인데요. 최대 25만 원이라고 했죠. 여기서 최대라는 표현에 주목하셔야 해요. 모든 분들이 25만 원 다 받는 게 아니라 업종이나 매출 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급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차등 기준은 아직 세부 고시가 나오지 않았는데요. 작년 사례를 보면 제조업이나 도소매업은 25만 원 풀로 받으시고 일부 서비스업은 20만 원 받으신 경우도 있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25만 원 받으실 거예요. 여덟 번째, 아주 중요한 부분이 바우처 사용처입니다. 이게 현금처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딱 정해진 9개 항목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첫째가 전기요금, 둘째가 도시가스 요금, 셋째가 지역난방 요금, 넷째가 상하수도 요금, 다섯째가 4대 보험료, 여섯째가 배달앱 수수료, 일곱째가 유류비, 그러니까 기름값이죠. 여덟째가 임차료, 즉 월세, 아홉째가 각종 공과금입니다. 여기서 특이한 게 통신비는 빠졌어요. 작년에는 통신비도 포함됐었는데 일부 사람들이 개인 휴대폰 요금 내는 데 쓰는 오남용 사례가 많아서 올해는 아예 제외했습니다. 이 항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사업 운영하는데 꼭 필요한 고정 비용들이에요.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영세 소상공인의 월 평균 고정 비용이 대략 120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그 중에서 공과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30% 정도니까 한 달에 35만 원 정도 나간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럼 이번 지원금 25만 원이면 한 달치 공과금의 70% 정도를 커버할 수 있는 거죠. 아홉 번째는 신청 방법입니다.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누리집이라는 전용 웹사이트에 접속하셔야 해요. 거기서 본인 인증하고 사업자 정보 입력하고 카드사 선택하시면 됩니다. 서류는 아무것도 제출 안 하셔도 돼요. 시스템에서 국세청이랑 연계해서 자동으로 확인합니다. 소요 시간은 대략 10분 정도 걸려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카드사 선택인데요. 신한, 우리, 하나, 국민 이렇게 네 곳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해요. 본인이 평소에 쓰시는 카드사로 선택하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나중에 바우처 쓸 때 그 카드로 결제하면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이거든요. 열 번째는 신청 일정입니다.
2월 9일부터 시작하는데 접속 폭주 방지를 위해서 생년월일 기준 2부제로 운영해요. 2월 9일은 생년월일 끝자리가 홀수인 분들만 신청 가능하고요. 2월 10일은 짝수인 분들만 신청하세요. 2월 11일부터는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마감은 2월 28일까지예요.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이니까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작년에 비슷한 지원이 있었을 때 신청 마감일에 접속자가 몰려서 사이트 먹통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초반에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11번째는 지급 시기입니다. 신청하고 나서 대략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지나면 선정 결과 나와요. 선정되시면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알림 옵니다. 그리고 설 명절 전까지는 다 지급한다고 했으니까 2월 중순쯤에는 받으실 수 있어요. 바우처 충전되면 선택하신 카드사 앱에서 잔액 확인 가능하고요. 사용할 때는 그냥 평소처럼 카드 긁으시면 돼요. 공과금 납부하실 때 해당 카드로 결제하시면 자동으로 바우처에서 차감됩니다. 12번째는 문의처입니다. 신청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거나 궁금한 거 있으면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콜센터로 전화하시면 돼요. 1533-7310번입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요.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 쉽니다. 전화 연결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오전 일찍이나 오후 늦게 거시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이거 꼭 알아두세요. 이 지원금은 신청한다고 무조건 다 받는 게 아니에요. 조건 심사를 거쳐서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매출 기준 살짝 넘거나 업종이 제외 대상이거나 영업 상태가 확인 안 되면 탈락해요. 그래서 신청 전에 본인이 정확히 해당되는지 꼼꼼히 체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가시면 자가진단 서비스도 있으니까 그거 먼저 해보시고 신청하시면 실패 확률 줄일 수 있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또 다른 정보가 있을 때 빨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